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스페셜하냐? 늘 한 명이 패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던 포맷을 벗어나서 오늘은 두 명입니다. 게다가 그냥 두 명이 아니고 평단이 인정하는 논객이자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논객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우선 인사부터 나누죠. 진중권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회 싱크와이 정치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을 따로따로는 인터뷰를 했고 너무도 유명한 분들이시죠. 보니까 이제 진중권 작가님은 몇 달 전에도 뉴스쇼에 출연해서 인터뷰하신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고, 김성회 소장님은 언제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옛날이었는데. 굉장히 옛날이었더라고요. 예. 2016년에 우병우 수석을 뒤쫓고 있는 네티즌 수사대. 예, 그때 저희 청문회 때 제가 손혜원 의원실에 있어서요. 예. 보좌관으로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때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도 오고 실제로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셨죠. 예. 네티즌 수사대로 출연하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모신 겁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인사 좀 제대로 한번 저 화면 보면서 좀 하시겠어요?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이 10,000명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짧게. 예. 자, 우리 진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가. 김성애 소장님. 네, 김성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한 분 모시기도 힘든 분들이 두 분이 함께 나오셨는가? 그 이유는 월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스페셜 월간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식의 태도, 위트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정색을 하고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은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해서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네. 정책 유감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경선 TV 토론의 한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진중권 작가님, 그 면접관으로 먼저 섭외가 들어왔었던 게 사실이에요? 예, 섭외가 제대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한테 먼저 그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음 타자로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변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당신들 감당이 되겠느냐. 내가 감당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경률 회계사를 써서 그게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본선인가 어디에서 내가 나갈 것이다. 그건 내가 가능하는데 아마 힘들 걸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뒤집어지는 거 보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김경률 회계사 면접관으로 추천을 했다가 안 됐고, 대타로 섭외된 유인태 전 총장은 고사를 하고 김소연 대표도 고사하고 돌아가는 상황,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 정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김경률 회사가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전 요구 가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단이 제가 생각에 좀 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외에 인물들이 고사하거나 물러나거나 이런 그림은 기획단이 당연히 막았어야죠. 그런 정도도 컨트롤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은 왜 섭외를 합니까? 그렇게 섭외를 해놓으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막아주질 않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기획단이 패착이 있었다. 일단 밀어붙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혜영 의원 와서 사실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 연출해서 지지자들 중심으로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토론의 결과인데 그 김혜영 의원이 그렇게 무리해서 추미애 장관만 공격을 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김혜영 패널을 욕했을지 아니면 추미애 후보를 욕했을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거거든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잘 받아친 것으로 추미애 후보에게 점수를 주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냥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다 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걸 할 계획을 세운다면 사전에 단단하게 준비하고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바꾸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김경률 회계사도 밀고 나갔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김경률 회계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제 이 후보까지 고소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사람을 패널로 앉혀놓으면
법적 다툼을 거기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그 봅니다. 이전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 섭외가 일어난 것은 그 전의 일이었던 걸로 내 기억을 하거든요. 그 고소 고발 저는 그 후의 일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시간 순서로 보면 예, 국민 면접이잖아요. 국민 면접이다라면 자기들한테 민심이 떠났던 그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면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다 배제해놓고 그래놓고서 자기들의 당심의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하러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다음 이런 게 있으면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난 이거 아니면 나 당 대표 그만두겠다라고 치고 나갔으면은 다른 후보들 받아들였을 거고. 그 사실 어디든지가 레드팀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레드팀이요.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한다라는 거. 그리고 당대표가 빠지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된 거죠. 단장이 지켜줬어야 되고 대표가 지켜줬어야 된다. 이런 지금 김경률 그렇죠. 회계사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간 의견이 다르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된다. 지켜줬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 근데 김경률 같이 회계사 하시는데. 빠지면은 사실은 네.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애초에 김경률이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건데 그 뭐 그래놓고서 2시간 만에 없는다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만 해도 벌써 이 김경률 회계사와 이 조국 소위 말해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돼서 유무죄 다투는 게 이게 지금 김경률 회계사 하시는 말씀 중에서 사모펀드 연관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서 지금 말하면 또 고소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어렵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토론이 어려진다고 사모펀드에 봅니다. 관련해가지고 사모펀드에 관련한 혐의로 이분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권력형 비리와 관계가 없다, 그 증거가 없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뭐 그만둔 분도 있고 그만두게 된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대깨문 발언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었죠. 여기에 대해서 최재성 의원은 당의 최대 리스크가 당대표가 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뭐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김성애 아니라고 소장님. 보고요. 예, 일단 표현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것도 관훈 토론이란 어쨌거나 굉장히 권위 있는 토론에 가서 아마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하셔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아 준비된 건 아니라고 보세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2017년에 선거 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예, 이때 예. 뭐 어대문, 대깨문, 뭐 안악수나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았어요. 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의 멸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아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이걸 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고 이 100분짜리로 증문즉답하는 거라 이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건데 표현은 부적절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실제 발언의 요지를 놓고 보면 본인의 충언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걸러서 들으면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 작가님? 대깨문이라는 것은 남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그 그걸 당시에는, 문제 네. 삼는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좀 이상한 거고 여권 그 핵심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이런 분들이 그 역사를 모르고 이걸 멸칭이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걸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같아요 요즘은. 요 얘기하면 네. 경고 먹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JTBC에 가게 되면 JTBC뿐 아니라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늘 얘기하는 게 이 말을 못하게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뭐랄까 그 별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그 뭐 할 만한 발언인데도 이걸 가지고 뭐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뭐 취지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 경선인데 누구를 배제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 대표가 이제 막 사과하고 뭐 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요. 여기선 두 분이 완전 갈리시네요. 문제는 뭐냐면 예. 이런 분위기를 갖다 자꾸 예. 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허용을 하고 조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근데 이게 멸칭 얘기는 제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청소부라고 부르다가 우리가 미화원을 바꾼 지 40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화원도 어떤 멸칭의 느낌이 나서 이걸 다시 바꾸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시대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대깨문을 내가 대깨문이라고 쓰는 거랑 그것을 멸칭으로 사용할 때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할 때 용어로서 방송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독재 정권까지 연결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굳이 그 용어로 부를 필요는 아니 없지 그 사람들이 않느냐.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인데 청소에서 미완으로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 변해가는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적 맥락이 예. 변했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르고 그게 멸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부른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멸칭으로 변했다라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싫어진 거면 안 불러줘야 된다라는 게 김성애 소장님 말씀이신 지금 실제로 거고. 우파에서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 본인들도 쓰고 있는데 뭐요. 자, 끝이 안 나는 얘기네요. 대개 뭐 이런 걸 가지고 예, 예. 이런 걸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건 저는 좀 황당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논란들 와중에 TV 토론은 3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보셨어요? 진 작가님 보셨어요? 저 안 봤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뭐. 아주 너무 대놓고 또 안 보셨.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예. 그 경선인데 예. 그 시청률이 야당 대변인 뽑는 시청률이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건 여당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에 만약에 김경률 회계사를 갖다 예. 썼으면은 네. 그게 분명히 흥행성이 있을 겁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고 썼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흥행성이 있었는데 그거 다 빠지고 나니까 뭘 보란 얘기예요. 김혜영 최고위원도 뭐 날카롭게 레드팀 역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부족했다? 거죠. 왜냐하면 부족했다? 김혜영도 어차피 아. 그 동네 사람이고. 근데 김 질문할 소장님. 때는 그 동네 사람처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뭐 그러니까 레드팀이 열심히 하셨고. 그나마 그래서 그 뭐랄까 본전도 못 찾을 뻔하다. 그래도 본전 정도는 찾은 거죠. 예. 김 소장님은 보셨죠? TV 토론 다. 어제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김현정 뉴스쇼 출연해야 돼서 일찍 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잘하셨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전 실제로 11시에 자는 사람이라. 예. 근데 아니, 그 뭐- 전까지 토론 쭉 봤는데요. 네, 말씀대로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나 전 한 사람을 면접관이 하는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청경률 기자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질문의 수준도 높았고 오히려 이제 후보끼리 하면 감정적으로 반박을 하게 될 텐데 면접관을 권유로 물어보니까 대답도 제대로 나오고 네. 해서 쭉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구나가 오히려 이 번잡한 토론보다는 좀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면접관하고 면접으로 네. 질의응답 진행한 건 그렇고 후보들끼리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소장님?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토론이 좀 답답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고 있으면 이재명을 욕하면 이재명 점수가 내려가느냐 아니거든요. 이재명 욕을 하면 이재명이 대답할 시간 한 번 더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화제가 이재명으로만 모아져 있는 예,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게 다른 후보한테 플러스가 그럼요. 아니다. 예, 저 같으면 오히려 문재인 정신 계승하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보유세 1%로 올리기로 이미 정하신 바 있어.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정책으로 공격하고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포인트를 먹는 건데 뭐 사생활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요. 지금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걸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윤 총장이 처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동급입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뭐 공격을 받든 어쨌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이슈가 된 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워딩은 이재명 후보 바지 발언이었어요. 바지 발언. 아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난 얘기거든요. 경기도지사 때 다 나왔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재명 도지사 후보였죠. 그때 네.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상대편 여배우가 하는 얘기들을 쭉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매번 진술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이제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 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증을 내놓는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라고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또 엉뚱한 사진을 또 내놨더라고요. 증거라고. 그다음 심지어 정말 바지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좀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그때 끝난 얘기인데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예. 이러면 이게 검증이 아니라 이건 공격용이거든요. 그 정세균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본선 가면 또 모를 문제다. 그래서 나는 나올 얘기를 물은 것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본선에서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미 끝난 얘기를 좀 넘겼으면 좋겠거든요. 진도 나가자. 예. 어차피 뭐 토론이라는 걸 보니까 뭐 클립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동네 축구 같아요. 축구 선수 하나가 막 공 몰고 가고 있으니까 꼬맹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저 옆에서 또 어떤 후보 하나가 나한테 패스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유, 다른 진 후보들- 작가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예, 클릭 보시니까 원래 축구는 전후반 90분을 즐기는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드리블하고 있고 그렇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일 잘한 후보, 이 토론 통해서 제일 점수 딴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 소장님.
저는 특히나 면접할 때는 이광재 후보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광재 후보의 의견에 다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10분 듣고 나니까 이광재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는데 본인이 세대교체, 시대교체, 인물교체 얘기하면서 출마를 해서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해서 그만뒀다는 건 굉장히 좀 몹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이 내세웠던 것과 맞지 않는다? 예,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 했던 이야기들을 싹 다 뒤집는 단일화 결정이지 않았습니까? 아, 시대교체, 부족했다. 세대교체 해놓고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는 말이 맞지 않는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인물교체하겠다고 출마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광재로 인물교체란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여튼 본인 주장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식의 단일화는 글쎄요, 저는 대권 주자를 출마하던 본인의 의지와는 좀 다르지 않았나. 마지막은 실망했지만 토론을 제일 잘했던 건 이광재 후보다. 예, 어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딱 알아듣겠던 점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 작가님은 안 보셨으니까 뭐 이건 답 질문 못 드리겠네요. 예. 그러면 요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경선 두 분이 주목하는 포인트. 앞으로 이 민주당 경선 쭉 진행되는 과정에선 요 부분 주목한다 하는 거. 진 작가님 어느 부분 주목하세요? 특별히 뭐 저 주목하는 부분은 없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특히 이제 핵심적인 게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시리즈가 후퇴를 하고 성장과 공정이라는 것을 갈아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성장과 공정의 내용은 뭐냐.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단일화는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 뭐 이광재하고 정세균이랑 단일화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분들하고 또 뭐 누구랑 또 단일화를 할 텐데 글쎄요, 그게 저는 큰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가 혹 된다 치면은 이건 파괴력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큰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 그렇게 보세요. 단일화 할 것 같긴 합니까? 이낙연, 정세균 두.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급하면 또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예상을 하고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김성회 소장님 어떠세요? 일단 단일화는 의미 없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1등을 뽑는 선거인데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서 이게 굉장히 고관여층들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 당원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전국민 경선인단을 자기가 일부러 등록하신 분들 아마 이번 주 말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등록한 사람들끼리 투표가 한 표씩 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만 하는 거죠. 모여서 나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2등이 누군지 2등으로 몰려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뭘 했는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딱 잡아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아서 압박을 가는 게 아니면 사생활 얘기는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아하. 대신 뭐 사생활 논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림이니까 본선 걱정은 그 할 사람이 알아서 하게 두시고 본인은 본인 얘기를 하시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 야권으로 갑니다. 네, 윤 전 총장 정치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응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응대를 했을까? 아마 엄청 억울했나 보다. 그 어떤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월간 오늘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야권 이야기입니다. 대검이 어제요.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 재기수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급 검찰청이 무혐의 불기소를 했더라도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사해라. 다시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재기수사래요. 지난해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 내린 건데 다시 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처가 리스크, 지난 재판도 그렇고 요번 재수사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 작가님?
뭐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비판하던 그 일을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입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고 그 뭐 정권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수사 무혐의인데도 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 이제 정치적 의도가 이제 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대편에서는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뒤져가지고 뭐가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무혐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정권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무혐의 근거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다 재탕이죠 이런 것들은. 처가 리스크 저는 타격 별로 못 줄 거라고 보시는 이미 거예요? 나왔던 의혹들이잖아요. 이미 다 나왔던 의혹들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이제 장모가 구속된 거 아닙니까?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3년형을 받고 그 현장에서 구속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지지율에 큰 차이가 안 생겨요. 지지율이 막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을까? 법정 구속됐는데도 요 정도라면은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을 거다. 그렇죠. 김성애 소장님. 전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피의자 입건을 안 한 과정에서 혹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드러나면 충격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윤 전 총장의 개입이 있었느냐. 근데 뭐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라서 이 문제를 뭐 있지 않은 일을 가지고 생길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저희가 지금 선동할 필요는 없고 이건 오히려 언론에 맡겨놓으면 되지 않겠나. 뭐 CBS 노컷뉴스 법조팀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관련돼서 이 의혹이 생기면요. 이건 파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다른 데는 모르고 통계를 보니까 서울고검에 보니까 항고 사건 중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사건이 11.6%고 그중에서 무려 42.4%가 원청의 재수사를 통해서 재판에 넘겨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냥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거라 진행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처가 리스크 이거는 처가 리스크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지 처가 리스크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감남원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실제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그런 자기 실현적 예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처가 리스크가 터지길 바라는 지금 경쟁자들이 있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걔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진다 흔들린다 이러면 실제로 흔들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가지고 막 부풀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시대 정신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최대 리스크는 본인 자신이고요. 본인 자신이라고 봐요. 본인 자신의 본인 리스크가 자신. 터지는 날은 본인이 대권 도전 선언하는 날입니다. 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걸 보여주는데 국민들이 깜짝 놀라버리면 전 뭐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가는 문제라서 이게 뭐 처가 리스크 이런 거는 그냥 언론이 알아서 잘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지금 정치권은 이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설계하려고 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 결과를 윤 총장이 빠른 시간 안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지율이 막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처가 리스크가 이른바 터졌는데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 국민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정권 교체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아직은 근데 네가 우리한테 그 욕망 또는 그 필요한 확신을 주지 못했어. 기다릴게.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 느낌으로. 아니, 지금 처가 리스크는 본인 리스크보다 덜하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인의 경우는 어떨까 싶어요. 처가라고 크게 보는 거 말고 부인 리스크.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인 김건희 씨가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된다고 하면 이제 영부인이 되는 건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뭐 호스티스 출신이냐 아니냐 하는 이른바 줄리 논란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야권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잘했다는 사람 있고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사람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잘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억울해서 본인이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억울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서 그렇게 저희는 일단 받아들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증거 들고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억측을 가지고 뭐 특히나 이 결혼 전의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씨 본인도 얘기했지만 2천만 원 들고 결혼했다는 분이 지금 대선 캠프를 광화문에 꾸려서 운영하는 건 결국 다 부인의 돈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 확실한 문제가 있으면 언론이 문제 제기하면 저희는 그때부터 얘기를 할 문제이지 알지도 못하는 문제 가지고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생활 뭐 출신이 어디냐 어떤 저떠냐는 그거
문제 제기하려면 증거 내놔라. 예, 증거를 갖고 오면 그때부터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대재력가 아닙니까 어머니가. 근데 그 대재력가의 어머니의 딸이 그런데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의혹을 품는다 하더라도 좀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연성이 없는 데다가 그 저기한테 들었는데 김경률 회계사한테 들었는데 예. 굉장히 억울해했대요. 그때 그 찾아갔을 때 그 그래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했고 사실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인터뷰하면 안 됐었다. 그렇죠. 인터뷰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남들이 떠들 때 그걸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부각되죠. 부각이 되니까 레이코프 이론대로 그래서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저 재력을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 일단 소장님. 정대택 씨하고의 이 사건 결과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10억 투자한 것으로 56억 혼자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점 하나. 동업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겨레신문 이미 보도한 바 있지만 농지 등을 포함해서 법인이 거래해서 그것을 통해서 재개발로 이 엄청난 이익을 거뒀던 점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농지 거래를 원래 하면 안 되는 분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한겨레신문이 검증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겠죠. 자, 이제 딱 1분이 남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정치 뉴스 논평만 하다 들어가시면 오늘은 안 되고요. 꼭 소개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분. 이 두 분이 월요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시작하십니다. 제목이 한판 승부. 한판 승부. 그럼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제작진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섭외 들어올 땐 싸우지 말자는 취지로 하자라니 아 그랬어요? 네, 저한테는 너무 싸운다. 그러니까 싸우지 서로 말자. 싸우더라도 뭔가 좀 합의하는 이런 분위기 논쟁 문제를 네. 만들자라고 하더니 이제 정작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싸우라고 다르게 하는 것 그러더라고요. 같아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뭔가 양쪽의 이야기를 토론을 치열하게 하면서 정답을 모색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프로라고 제가. 라고 했는데 이제 뭐 어제부터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계속 어제 싸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 파일럿 녹화를 해봤는데 예, 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지 밖에서 보시는 국장님들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텐션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 7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6시 25분부터 8시까지 매일 저녁 이 두 분의 이 찰진 정치 토론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소감 한 말씀, 각오 한 말씀씩. 진 작가님. 예, 몇 년 만인가요? 제가 한 20년이 아니다. 14년, 15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또 다시 이제 진행하시죠?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긴장도 되고요. 또 기대도 되고 또 우리가 합을 맞춰봤는데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재밌었어요. 네, 네, 청취자가 그렇습니다. 재밌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재밌게 들어주시려면 또 우리가 또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마 재밌게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예, 저는 갑자기 이런데 불려 나와서 뭐 거의 매일 출연해서 이런 걸 하게 돼서 좀 많이 긴장이 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박재영 아나운서가 만들어내는 3세계 콜라보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재미있게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